이제 우리가 6개의 방 하나씩 좀 살펴봐 보죠.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븐룸이란 말이에요. 왜 오븐이랬느냐? 이 조이가 사실 이 조이는 이 극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이제 학생이잖아요. 과학 지식도 많고. 근데 이 어떤 방안의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자물쇠를 451 숫자가 보이길래 그거에 맞췄더니 헐 이게 화씨 451도가 돼요.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니까 섭씨를 보면 232도 뭐 이거 거의 통닭구이가 될 지경에 방에 이르게 됐는데 이렇게 모두를 오븐 속에 가두게 된 조이의 행동 죄를 받을까요? 일단 조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방이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네. 만약에 그 방이 더워지는 행위로 인해서 상해, 뭐 화상을 입었다면 이건 상해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몸이 뜨거워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폭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조이가 상해든 폭행이든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이가 그러한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했다라는 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요. 조이는 단순히 방을 탈출해서 자기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좀 나쁜 결과, 방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네. 실제 의도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쁜 쪽으로 발생했을 때 발생한 범죄 그대로를 인정을 해서 처벌하기에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렇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고 좀 애매한 문제가 사실 발생을 합니다. 이 똑같은 딜레마가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데 노루인 줄 알고 쐈거든요. 근데 사실은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람을 죽인 죄를 부담을 시키자니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노루만 쏜 죄를 묻기에는 또 너무 가볍고 그러네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의를 가지고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사실 이제 착오의 문제도 들어가는데요. 이 상황에서 착오라기보다는 과실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고요. 그래서 과실이 있냐 없냐를 일단 따져야 되는 건데요. 조이 같은 경우는 과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쵸. 하지만 상해는 과실치상으로 처벌이 되는데 폭행은 과실폭행이었거든요. 과실치폭 혹은 과실폭행 이런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조이는 사실 처벌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오븐룸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 조이 말고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또 막 구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누구냐면 벤이 담배를 피러 가겠다고 하다가 손잡이를 뚝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폐쇄된 오븐이 돼버려요. 이 벤도 그래도 똑같이 처벌 안 될까요? 그 구조가 약간 비슷한데요. 벤 같은 경우도 의도가 있어서 손잡이를 부러뜨린 건 아닙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을 방에 가두고 싶어서 가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실이 있는 건 명확한데 과실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손괴죄도 사실 손괴라는 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벤을 처벌을 못 하는데 근데 물론 벤의 행위로 인해서 그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에 있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적용을 해서 벤을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벤이 손잡이를 이제 부러뜨리고 사람이 죽고 다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그쵸. 행위가 다른 개입을 변수들이 합니다. 막, 그리고 그래서 일단 오븐룸에서는 아직 아무도 맞아요. 안 아무도 안 죽었고.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을 실제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근데 벤이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뭐냐면 두 번째 아이스룸에서 그 이제 사람들이 열쇠가 저 얼음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저거 막 꺼내려고 녹여 보려고 라이터 빌려달라 그랬는데 좀 잘 주지. 이렇게 띡띡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걸 주려던 데니가 얼음물에 빠졌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조금 이번엔 벤 또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벤은 사실 그 데니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없었죠. 거 명확하죠. 그렇죠. 그냥 오히려 라이터 빌려주려고 그랬죠. 그렇죠. 빌려줘서 어쨌거나 얼음을 녹여서 다들 이제 안 죽고 살아남으려는 목적에서 이제 준 건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데니가 죽었어요. 그러면 일단 어쨌거나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상황에서 그렇죠. 휙 던졌으니까. 그렇죠. 좀잘 벤이 라이터를 던진 행위하고
데니가 죽은 행위하고 이 원인과 인과관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원인하고 결과가 경험상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통설적인 네. 견해고요. 구체적으로 좀 판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술에 취한 사람을 2차례 세게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이때 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경험상 2차례 세게 밀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 쇼크가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민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의 뺨을 때렸는데 이 상대방의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경험상 뺨을 때린 거 가지고 뇌압이 상승해서 사람이 죽을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부정을 했거든요. 아하. 벤의 경우에도 데니한테 라이터를 건네서, 물론 거기가 이제 아이스룸이었기 때문에 네. 빙판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데니가 오다가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예상을 할 수도 했어, 있어요. 그쵸. 하지만 빠져서 죽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까지는 생각했다고 보기는 그쵸? 어렵습니다. 좀 머네요. 인간관계가 멉니다. 머네요. 이것까지 네. 인정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인과관계에 그러네요. 포섭이 돼서 결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좁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납득이 됩니다.